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정말 정신 없으셨죠? 어제까지 주인공이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조연으로 밀려나고 그동안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종목들이 하루아침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말이지 한편의 반전 드라마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제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그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정말 극명한 대조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의 모든 돈과 관심을 그냥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던 반도체, 방산 같은 이른바 성장주들이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냐? 바로 그동안 철저하게 소외됐던 유통, 항공, 물류 같은 내수 소비주들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제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온도 차이를 데이터로 딱 확인하고요. 잘 나가던 주도주가 왜 갑자기 쉬어갔는지 그 피로감의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로 떠오른 내수주의 반격에는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분석한 뒤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와 시장의 남은 변수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흐름만 잘 따라오시면 지금의 혼란이 아주 명확한 기회로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장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의 지수, 2개의 시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코스피 지수는 그럭저럭 평온해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격렬한 힘겨루기와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여기 데이터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간신히 플러스를 냈지만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은 둘 다 팔아치우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의 큰 손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성장주 비중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코스피 가치주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동안 시장을 정말 잘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 영원한 주인공은 없죠.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보니까요.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은 늘 고소공포증을 느끼기 마련이더라고요. 특히 좋은 뉴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돼 있을 때 아주 사소한 악재 하나가 큰 조정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히 힘을 못 쓴 섹터들입니다.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시장에 어벤져스들이 다 모여있죠. 이 종목들 공통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난 몇 달간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가장 강하게 쌓여있던 종목들이었다는 거죠. 잔치가 화려할수록 설거지도 빨리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모든 일에는 방화쇠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락의 방화쇠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였어요.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니까 그동안 믿고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익을 챙길 때구나라고 판단한 거죠. 이 매도세가 방산주 전체, 나아가서는 다른 주도주 섹터로까지 번지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정말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정확히 짚었더군요. 소비가 꺾였을까? 고용은 여전히 탄탄할까? 물가는 잡혔을까? 마치 중요한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이 불확실성 앞에서 일단 현금을 좀 챙겨놓고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역력한 겁니다. 자, 그럼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이 똑똑한 돈, 이 영리한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내수주, 특히 유통, 항공, 건설 섹터로 그야말로 쏜살같이 몰려갔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구체적인 명분을 가지고 말이죠. 이 상승률 좀 보십시오. 와, 이마트, CJ 대한통운, 롯데쇼핑 하루 만에 2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투자자가 깔짝거린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의 거대한 자금이 작정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오늘 이 종목들 거래량을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엄청난 급등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통과 물류. 무려 14년 만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린다는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분석했듯이 이건 유통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뉴스죠. 둘째, 항공. LS증권 리포트를 보니까 1월 인천공항 이용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답니다. 여행 수요가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강력한 신호죠. 셋째, 건설. AI 시대에 웬 건설이냐고요? 이게 바로 발상의 전환인데 신영증권에서 아주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를 쓰는 데이터 센터와 안정적인 전력망이 필수인데 이걸 누가 짓겠습니까? 바로 건설사죠.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수혜주로 재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급격한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제가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지금 가장 힘이 센 유통, 항공, 건설주에 편승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거죠. 시장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가장 직관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이 달리다 지치면 가장 먼저 떨어질 위험도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두 번째는 정반대의 생각, 바로 역발상 투자입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반도체나 방산주가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들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분할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제 20년 투자 경험으로 볼 때 진짜 큰 수익은 남들이 다 외면할 때 씨앗을 뿌린 데서 나오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길, 분산 투자입니다. 시장이 내일 당장 다시 반도체로 돌아설지 아니면 내수주의 강세가 며칠 더 이어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양쪽 모두의 발을 담가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전략의 수익률은 좀 밋밋할 수 있어도 제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운 계좌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각 전략의 장단점을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은 수익을 원하면 그만큼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안정을 택하면 기대 수익은 낮아지죠. 투자 세계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결국 본인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만 시장이 움직여주진 않죠. 우리가 세운 이 시나리오들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외부 변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변수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항목들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줄줄이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오늘 조정을 받은 성장주에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고용 데이터가 약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기술주에 다시 훈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춘절 소비 데이터는 내수주와 항공주의 모멘텀을, HBM4 관련 뉴스는 반도체주의 반등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한 순환매란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은 항상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서 움직이죠.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시장은 결코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3가지 원칙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세요. 한쪽 테마에 너무 쏠려 있진 않으신가요? 둘째, 절대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 전에 어디서 팔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손절 라인을 정하는 것,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이 원칙을 지킨 투자자만이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렇게 빠르게 주연 배우가 바뀌는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전략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실력은 모두가 환호하는 상승장이 아니라 바로 오늘 같은 혼돈의 장에서 드러난다는 거슬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갖추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길이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주 더 날카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